AI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칩 자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바로 이 연결의 혁신, AI 하드웨어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SPHBM4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다들 막 더 빠른 GPU, 더 강력한 칩 이런 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진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의외의 곳, 그러니까 바로 그 칩 옆에 있는 메모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성능을 높인다는 게 그냥 무작정 빠른 칩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그 똑똑한 두뇌가 쉴 틈 없이 일하도록 어떻게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속 넣어주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 볼게요. GPU가 바로 계산을 하는 두뇌고요. HBM은 그 두뇌가 잠깐 데이터 좀 가져올게 하면서 멈추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데이터를 착착 공급해주는 초고속 단기 기억 장치 같은 거예요. 이 둘이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가 AI 성능의 핵심인 거죠.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둘을 그냥 판 위에 올려놓고 선으로 찍 긋는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를 이어줄 아주 특별하고 튼튼한 다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리가 바로 초정밀 반도체 기술로 만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비싸고 특별한 다리, 이게 문제의 원흉이었어요. 첫째, 이게 너무 비싸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쌉니다. 둘째, 2,000개가 넘는 길이 빽빽하게 나 있으니 여기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AI 하드웨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숨겨진 병목 현상의 정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표준을 정하는 기구인 제이덱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딱 내놓죠. 그 이름 바로 SPHBM4입니다. SPHBM4, 이게 뭐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패키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4인데요. 이름은 좀 길죠?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고 대담해요. 뭐냐 하면 그 비싸고 말 많은 실리콘 인터포저, 그거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고도 HBM4랑 똑같은 성능을 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잠깐만요. 다리를 없애버린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연결하는 길이 줄어들면 속도도 느려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적인 혁신이 등장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신호선 개수가 기존이 2048개에서 512개로 확 줄었어요.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처리량, 즉 성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쌀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훨씬 저렴한 일반 기판을 쓰면서 말이죠. 이 마법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 기술의 이름은 바로 직렬화, 영어로는 시리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개 데이터 차선을 하나로 꽉 묶어서 대신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차선 하나로 쏴버리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마법의 핵심 비율, 그게 바로 이겁니다. 4대 1. 4개의 신호를 하나로 묶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길을 하나로 보내는 거죠. 이게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자, 예전 방식은요. 2048개나 되는 좁은 차선에 차들이 딱 한 명씩만 타고 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도로가 엄청 복잡하고 정신없겠죠? 그런데 SPHBM4는 이걸 바꾼 겁니다. 차선을 5막 12개로 확 줄이는 대신에 규칙을 하나 만들어요. 모든 차는 무조건 4명씩 꽉 채워서 가세요. 이렇게요. 결국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사람 수는 똑같은데 도로는 훨씬 한산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죠. 항구로 비유해도 재밌어요. 좁은 항구에 조그만 보트 2048척이 막 몰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걸 512개의 커다란 배로 사람들을 옮기면 어떨까요? 배랑 배 사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훨씬 여유롭잖아요. 바로 이게 기술적으로 범프 피치가 완화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 칩에 있는 연결 단자들 사이 간격이 넓어져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기술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들 기억나시죠?
바로 비싼 비용, 뜨거운 파열, 그리고 낮은 수율 문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SPHBM4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저격합니다.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를 없애버리니까 비용이 뚝 떨어지고요. 4대1 직렬화로 길을 줄이니까 발열 문제가 해결되고요. 공정이 단순해지니까 당연히 수율도 올라가죠. 이야, 이건 뭐 일석삼조네요, 그죠? 근데 장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작고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그릇 자체가 너무 작아서 GPU 하나에 올릴 수 있는 HBM 메모리 개수가 물리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SPHBM4는 이 답답한 그릇을 그냥 치워버리고 훨씬 더 거대한 캔버스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설계자들은 이 넓은 캔버스 위에 훨씬 더 많은 HBM 메모리를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배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I 칩 하나가 가질 수 있는 메모리 총량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변화는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AI 반도체 산업의 판도,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버는가 하는 이 권력 구도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은 여전히 핵심 메모리, 그러니까 D램 스택을 잘 만들겠죠? 하지만 GPU랑 직접 소통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는 영역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직렬화 기술의 세계 최고수인 브로드컴이에요. 그리고 파운드리의 제왕 TSMC는 이 새로운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최종 조립까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HBM 설계는 메모리 회사들만의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통신 칩 설계의 절대 강자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건 AI 하드웨어 생태계에 진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SPHBM4는 AI 하드웨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비용, 발열, 수율 문제를 해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조용한 혁명은 더 많은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대중화의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브로드컴이나 TSMC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에게 더 강력한 힘을 몰아주는 집중화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으로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